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 쏙쏙TV의 서은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제품은요,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그냥 입에 넣고요, 물로 마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주 센 강력한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친생 유산균의 한 몇 배 정도 될 정도로 여기에 강력한 유산균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SCI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SCI는 아주 유명한, 국제적으로 아주 공신력이 있는 어떤 학술지예요. 학술지를 SCI 학술지라고 하는데, 이 학술지에 그 어떤 논문이 실렸다 하면은요, 아주 공신력이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에 SCI를 이렇게 붙였냐면은, 우리 애터미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에 들어있는 균이 8가지가 있는데요. 8가지 균의 또 그런 어떤 특징이나 효과 같은 것들 다 논문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그 8가지가 다 모두 다 각각 SCI급 여기 SCI 여기 학술지에 등재가 된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 메타제놈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마이크로는 아주 작다, 미자 작다는 뜻이고요. 바이오타는 어떤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생명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미생물이죠. 미생물 생태계를 얘기하고요. 메타, 제놈은 유전체예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생태계 전체와 또 그 유전체의 총합,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체세포는 30조가 있고요. 미생물의 수는 38조가 있다고 합니다. 무게도 200g 가까이 나가고요. 그럼 이 미생물이 38조가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크기가 보통 1mm 있죠. 그거를 1000개로 나눈 1000분의 1, 그것을 1000개로 나눈 것 중에 나눈 하나의 크기만큼 그렇게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공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소화기관을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물질들을 이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처리하고 또 배설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뭐죠? 여기 안에는 소장이에요. 한 6, 7m나 되는 소장이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문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이 곳은요, 여기는 대장이에요. 대장. 아까 얘기했던 그 38조의 미생물 중에서 이 소장, 대장, 특히 이 대장의 90몇 %가 대장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프로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바이오는 무슨 생명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위해 주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한글로 하면은 유익균이라는 것과 같아요. 이 유는 있을 유자예요. 우리 몸에 이익을 주는, 이익이 있는 균이다. 그래서 유익균이고요. 이런 유익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유산균인 거예요. 이 유는 이 유랑 달라요. 이 유는 젖이란 뜻이에요. 젖. 우유, 젖할 때 그 젖산균인데, 이 균은 탄수화물이라든가 그런 당분을 먹고 이 유산을 만들어내요. 유산을 만들어내는 균이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젖산균, 젖산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이 왜 유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냐고 하면요, 우리 위에도 위산이 있어서 나쁜 성분들을 이렇게 없애주듯이 이 우리 장 속에도요, 이 음식물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막 부패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유산이잖아요.
산성 환경, 그러니까 pH가 낮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나쁜 유해균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나쁜 유해균들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속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균들을 이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주는 건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프리가 전이란 소리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왜 먹이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냐면요. 아까 미생물 수가 38조인데 우리가 유산균 이런 거 먹으면은요 100억, 제일 많은 게 100억. 내가 두 알을 먹어도 200억밖에 안 돼요. 38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택도 없이 작은 숫자잖아요. 이 프리바이오틱스, 이 먹이를 먹어주면 이 유산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급속도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우리가 이제 같이 넣어서 먹어줘야 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보통 올리고당이나 또는 다당류 또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당 종류인데 포도당이라든가 그런 뭐 작은 한 개나 두 개짜리 당들은 소장에서 이렇게 다 소화가 돼 버려요. 소화가 되니까 이 대장까지, 아까 그 바깥에 대장까지 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고당이라든가 이 식이섬유 종류는요,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이런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이런 다당류라든가 채소, 과일, 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요, 우리 소장에서 이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장은 그대로 통과. 아까 그 바깥에 있는 그 대장까지 가가지고요, 그 대장에 있는 그런 균들, 대장에 있는 그런 비피더스 균들, 좋은 균들한테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꼭 이렇게 먹어줘야 되고요. 신바이오틱스, 신은 무슨 뜻이냐면 신은 시너지. 시너지는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쳤더니, 두 가지를 합쳤더니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앞에 여기 SYN 세 개만 해가지고 그냥 신바이오틱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애터미 것이 이 신바이오틱스에 속하는 거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냐면, 포스트는 이후란 뜻이에요. 이후. 이 유산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대사 활동을 다 하고 나서 부산물로 나오는 대사산물이에요. 단백질도 있고 유기산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는데 얘네들이 안에서 다 이렇게 작용을 한 후에 이렇게 뱉어내는, 배설을 시키는 그런 어떤 대사산물을 가지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 장 건강을 굉장히 좋게 해서 요새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이렇게 다 넣어 놓습니다. 파라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유산균이 죽은 사균체들이에요. 사균체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면역력을 올려줘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우리 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 건강이 좋아야 우리가 면역력을 올릴 수 있고요. 또 세로토닌은 우리 행복 호르몬 그 세로토닌은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뇌에서는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고 장에서 95%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하면은요, 우울해지고 또 분노, 자폐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부족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요, 밤에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 건강이 좋아야 우리 이 세로토닌도 잘 만들고 행복해지고 우울해지지 않고, 그리고 잠까지 잘 잘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요. 이건 제가 이 영상에서 제가 보이차인가 얘기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담즙산이라는 게 있어요. 담즙산은 쓸개즙이에요. 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담즙산을 만들거든요. 얘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담즙산이 쫙 나와갖고 이 기름을 분해시켜요. 기름 성분들을 짧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쓸개즙, 담즙산인데요. 이 담즙산은 우리 몸에서 쓰이고요. 다시 간으로 재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균이 담즙산이 다시 재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간에서는 기다리고 있겠죠. 이 담즙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담즙산 그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그 담즙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간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빼갖고 이 담즙산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춰줘요. 이거는 또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를 많이 또 없애줘요. 제가 예전에 두드러기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약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뭘 먹으면 좋냐 했더니 그 애터미에 유산균 있나요? 그래서 있어요. 그랬더니 그 유산균을요. 그때 원래 하루에 한 포가 정량이었는데 이거를 5포씩을 먹으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식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나쁜 내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 안 좋은 것들이 이 소장으로 다시 융털로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피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두드러기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이렇게 유산균을 좀 많이 먹어서 이 장을 잘 해놓으면요, 이 알레르기 같은 거, 아토피 같은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 속의 유해균도 억제시켜주죠. 또 비만세균도 억제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고 하고요. 항염, 염증 없애주고 항노화, 항암 작용까지 해주고요. 배탈설사, 변비에 도움 주고 또 음식물 분해, 독소 분해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런 유산균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8개 균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균주가 8개죠. 이 8개 균주 모두 다 SCI급 논문에 다 각각 등재가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앞에 이름이 하나가 더 붙어요. 비피도박테리움이란 말이 붙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락토바실러스라는 말이 붙어요. 이거 락티스하고 브레브는요, 대장에 살거든요. 대장에 사는 균들은요, 비피더스 균이에요. 그래서 비피더스가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면 대장에 사는 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락토바실러스, 여기서 여기까지 락토바실러스인데, 락토바실러스가 붙으면요, 이거는 소장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락토바실러스 균이에요. 앞에 비피도가 붙으면, 비피도박테리움이 붙으면 대장에서 사는 균이구나. 또 앞에 락토바실러스가 붙으면요, 이거는 소장에서 사는 균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중간에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 얘는 대장에서도 살고 또 소장에서도 사는, 얘는 둘 다 사는 균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먹으면 이렇게 위를 통해서,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고 그 십이지장에서는 또 담즙산이 또 나오잖아요. 위산하고 담즙산이 죽지 않고 저 소장 거쳐서 대장까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산과 담즙산을 잘 통과해서 이제 대부분 잘 살아가는 균들이고요. 플렌타룸은 이제 혈당을 좀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는 균이고요. 헬베티쿠스는 이거는 이제 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카제이는요, 유당 우유를 먹었을 때
이렇게 유당불내증이래 갖고 막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우유에 있는 그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카제인은요, 이 유당을 또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당 흡수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대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여기는 소장 건강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를 7개가 받았어요. 누가 못 받았냐면, 이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 이 대장 소장에 다 있는 이 서모필러스는요, 아직 특허를 못 받고, 특허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특허 출원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얘는 이제 특허를 받으려고 이제 제출해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는 특허를 3개나 받았어요. 이 락티스는 우리 체지방을 감소하는데 특허를 2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를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 1건을 받았어요. 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그 다음에 브레브는 특허를 1개를 받았는데 이상 지지혈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브입니다. 그리고 람노소스는요, 유명해요. 특허를 6개나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첫 번째가 헬리코박터 균이 우리 위장 속에, 위장 밑에 사는 그 나쁜 균이에요. 암도 유발할 수 있는 이 헬리코박터 균을 억제한다, 저해한다 해갖고 특허를 하나 받았고, 면역 조절 기능이 있다. 또 특허 받았고, 세 번째가 단백질을 분해한다. 단백질 분해 능으로 또 받았고, 네 번째가 비타민 B1을 생성할 수 있다. 특허를 받았고, 다섯 번째가 콜라겐도 분해할 수 있다고 받았고, 여섯 번째가 여자들 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을 저해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고 특허를 받아서 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균은 6개의 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은요, 특허가 단백질 분해 능이 있다 해갖고 특허를 받았고, 헬베티쿠스는요,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루테린은 알코올 분해 능이네요. 루테린은 알코올 분해. 술 드시는 분들은 꼭 드셔야 되겠네요. 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알코올 분해 능에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카제인은 질염 유발균을 낮춰주는 그런 거에 또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허를요, 8가지 균주 중에서 7개가 다 이제 특허를 받았고, 그리고 이것들은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어디에서 이제 갖고 온 균들이냐면요, 거의 다 대부분이 모유를 먹고 자란 영유아의 분변, 응가, 똥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닌 것을 보면은요,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는 홈메이드 요거트에서 유래를 했고요. 또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은 플랜트가 식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채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효 음식 김치에서 유래를 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엄마 젖 모유에서 유래한 것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균주는 이름이 전부 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IDCC 숫자 4301 44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IDCC는 이 회사예요. ID가 우리 일동제약 일동그룹 들어봤죠? 일동제약서 만든 그런 균주를 써서 앞에 IDCC가 붙고요. 다 각자마다 IDCC 3201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각각
균마다 다 이름이 이렇게 고유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SCI 논문에 게재가 되었어요. 8종 균주 모두 각각 SCI 논문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좋은 균들만 이렇게 넣어놨고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는 아까 얘기했듯이 7종만 지금 특허가 되어 있죠. 물론 장 건강을 다 좋게 해주고 그거 말고도 또 특별히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특허를 받은 그 내용들이 있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했고요. 다 4중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지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12지장 거쳐서 이제 소장을 이렇게 막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장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데요. 위에는요, 위산이 아주 강력해요. 이 위산이 막 있어. 그 다음에 여기 12지장을 통과할 때도 여기 간에서 담즙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담낭에 보관을 해놨다가 이렇게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얘를 이렇게 이제 내놓는 거죠. 내놔서 기름 성분들을 분해를 하는데 이 위산, 담즙산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이 이거를 여기서 통과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살아서 를 다 지나서 이 소장을 또 다 지나서 대장 끝까지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4중 코팅을 한 거야. 4중 코팅. 그래서 이 대장이 끝까지 가서 다 살아남아서 이 장벽에 척척척척 다 붙어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4중 코팅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여기를 한번 뜯어 볼게요. 1차, 2차, 3차, 4차. 맨 안에가 1차예요. 여기는 맨 안에는 수용성 폴리머. 1차는 수용성 폴리머로 이제 쌓여 있어요. 2차는 여기 이제 두 번째 거죠. 2차는 히알루론산으로 싸놨어요. 3차는 다공성 입자 코팅제로 이렇게 싸놨어요. 이것도 외부의 수분이라든가 공기로부터 딱 차단시키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죠. 4차는 단백질. 제일 바깥은 4차예요. 제일 바깥에 여기는 이제 또 단백질로 싸준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에 여기에 이제 그 빈 공간도 메꿔주고 또 위산이나 담즙산으로부터도 아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정되게 이렇게 4차까지 1차, 2차, 3차, 4차 4겹으로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이 4중 코팅한 것이 또 SCI급 논문에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이걸로 특허를 또 3개나 받았습니다. 냉장 보관 필요 없습니다. 냉장 보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실온에 두어도 이 끝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지 어떻게 알아? 이 과학자들이 다 실험을 했대요. 거의 여기까지 다 살아서 나오더라. 인증, 다양한 국제 인증 및 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이 인증된 곳에서 또 원료 생산부터 출하까지 다 하고 있고요. HACCP 해썹 인증, ISO 22000, FSSC 22000, ISO 14001, 그다음에 코셔 인증, 그리고 할랄 인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느 나라에 가져가도 다 통과가 되는 그런 이제 인증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 셀프 어펌드 그라스 등재, 그래서 미국 자체 검증도 다 통과가 되었고요. 또 세 번째가 국제공인기관, 미국 국립생물학정보센터에도 다 이렇게 등재가 된 균주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하루에 한 캡슐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캡슐 안에 여기에 유산균이 100억 CFU, 100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친생 유산균을 보면 처음에 이 가루가 처음에는 한 포에 처음에는 한 200억을 넣어놨는데 유통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을 때 이 안에서도 서로 막 죽고 할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났을 때 30억은 살아남는다. 30억은 보장해주겠다. 30억은 보장해준다. 그래서 30억을
보장균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새로 나온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100억의 보장균수예요. 유통기한이 다 지났을 때도 아무리 없어도 100억은 있다. 100억은 보장이 된다. 그래서 100억의 보장 균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실제 넣는 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겠죠. 100억이 살아있으려면. 그리고 투입 균수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생균, 이 보장 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물론 투입 균수도 많이 해놨겠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있는지 다 이제 검출해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요, 100억까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원래 식약처에서는 1억부터 이제 100억까지를 쓸 수가 있는데, 100억이 넘어가는 유산균은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이것보다 더 많이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하루에 그냥 2개 먹는 거예요. 2캡슐. 그러면 200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근데 100억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엄선된 부원료를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프리바이오틱스 넣어놨고요. 프락토 올리고당. 대표적인 것이 프락토 올리고당이에요. 이 올리고당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원래 당이잖아요. 올리고당도 당이잖아요. 당이 이렇게 한 개가 있으면 포도당이에요. 이렇게 2개가 있으면요. 이거는 2당, 2개니까 2당류예요. 탄수화물이 제일 작게 잘라지면 포도당이잖아. 쏙쏙 흡수되죠. 또 2개짜리는 뭐 설탕, 또 꿀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도 이당류라서 우리 몸에 금방 소장해서, 이 2가지는요, 소장해서 바로 흡수가 돼버려요. 바로 흡수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소장해서 다 흡수가 돼버리면 이 대장은 어떡하냐고요. 여기 이렇게 막 소장, 이렇게 막 6, 7m나 되는 이 소장에서 다 흡수가 돼버리면 이 대장의 균들한테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리고당이라는 거는요, 이 당이 3개에서 10개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소화가 안 되다가 요 정도에 가면은요, 여기 소장 끝부분부터 대장 요쪽 부분에 가서 올리고당이 얘가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사는 균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다당류, 이당류 다음에 올리고당 다음에 이제 다당류가 있는데, 다당류는 10개에서 막 20개, 30개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 다당류들은요, 더 많이, 더 여기까지 가가지고요, 여기가 항문이잖아요, 항문. 그러면 이쪽에 살고 있는 균들의 먹잇감도 되는 거예요. 이 다당류가 보통은 우리 왜 돼지 감자라든가 우엉, 뭐 치커리 뿌리 같은 그 뿌리 종류의 이게 다당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데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이 채소, 야채, 곡물에 드는 이 식이섬유가 이 소장에서는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대장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 좋은 대장에 있는 이런 열심히 일하는 이 대장에 있는 균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것이 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걸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2번째가 효모 2종을 넣어놨어요. 첫 번째가 보울라디. 이것도 아주 항생돼도 죽지 않는 아주 강력한 건데요. 아주 끈질긴 생존력으로 생존을 하는 그런 발효 효소입니다. 2번째가 프라질리스. 프라질리스인데요. 이거는 천연 유익균 효모인데 아주 외부 병원체 있죠. 나쁜 병원균들한테 아주 확실하게 견고하게 막아주는 것이 이 프라질리스라는 효모입니다. 3번째가 유산균 배양 건조물인데요. 이것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래요. 그런 유산균들이 대사하고 분해하고 대사하고 내놓는 그런 대사 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균을 열 처리해서 배양한 건조물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장점을 알아봤습니다. 원래 있었던 우리 친생 유산균은 4달치가 56,800원이에요.
근데 이 새로 나온 거는 2달치가 52,000원이에요. 여기는 100억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고 센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유산균이 나는 조금 약한 것 같아 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셨다면은 고급형의 유산균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나올까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제 특장점이고요. 8가지 균. 여러분들 혹시 이거 PPT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카톡 아이디 이 몇 장 되는 거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효과 보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